저희가 보통 입안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부위를 꿰매 드린다고 해도 피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나는데 제일 효과적인 지혈 방법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고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후 주의사항 설명의 대부분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면 당연히 피가 나겠죠, 피가. 그래서 이 피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혈,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잇몸 절개가 대부분 들어갈 것이고 거기를 꿰매게 되는데,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부위는 당연히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수술 상처가. 그 상처가 잘 아무는데 도움이 되는 이 두 가지 관련돼서 지혈과 감염이나 다른 문제 없이 잘 아무는데 도움이 되는 주의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즈를 꼭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잘 물고 계셔야 됩니다. 지혈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보통 입안 수술을 하고 나면 피가 자연스럽게 나게 되고 수술 부위를 꿰매 드린다고 해도 피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나는데 제일 효과적인 지혈 방법은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거즈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수술 부위가 잘 압박이 될 수 있도록 환자분들 입에 거즈를 물려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은 거즈를 잘 물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간혹 환자분들 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거즈를 너무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거즈 자체에서 막 이렇게 피가 묻어 막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의 문제가, 지혈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병원으로 연락을 바로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거즈를 너무 자주 교체하게 되면 수술 부위에 피가 나서 그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피가 멈추면서 우리가 이 바깥 외부의 피부나 이런 데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그 위에 피가 고이는 거 피딱지 진다고 하죠,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혈병이 형성되는데 그 혈병이 형성돼야 피도 잘 멈추게 되고 그 부위 상처도 잘 아물게 됩니다. 거즈를 너무 자주 교체하셔버리면 혈병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 혈병까지 같이 제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동안 잘 물고 계시되 너무 자주 교체를 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침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피가 조금씩 스물스물 이렇게 스며 나옵니다. 그런 피를 절대로 뱉어내시면 안 되고, 거즈를 물고 있는 동안에는 피 맛이 조금 좀 부담스럽더라도 피를 삼켜 주시는 게 수술 후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피를 당연히 이렇게 퇴퇴 뱉어버리면 좀 전에 설명드린 혈병 형성에도 방해가 되고, 퇴퇴 뱉는 순간 지혈이 되려고 조금 이렇게 멈춰 들어갔던 것도 자극이 돼서 또 피가 나고 또 피가 나고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즈를 물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한동안은 피가 조금씩, 피맛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침하고 피는 같이 그냥 삼켜 주시는 게 지혈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술하고 나면 꼭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조치가 약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 약은 지혈 부분하고는 크게 관련 없지만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냐, 마취가 깨고 나면 아무래도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 처방전 안에 들어있는 약 성분이 진통제, 그리고 소염제, 항생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통제는 말 그대로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 드리기 위한 약이고, 소염제랑 항생제는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게 방해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방 나가는 약을 꼬박꼬박 잘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수술한 당일날과 못해도 적어도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심한 운동, 뭐 평소에 러닝을 하시는 분들 많죠.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웨이트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쉬어주시는 게 좋고, 최소 뭐 2, 3일 더 쉬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수술 부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당일날 사우나 같은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우나를 가시면 다 아시겠죠? 좀 열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면 몸의 혈액순환이 너무나 활발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지혈이 되는데, 피가 멈추게 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수술을 하고 나면 음주, 술 드시는 거나 담배 피우시는 거는 피해 주셔야죠. 환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아마 술이야. 뭐 2, 3일, 한 일주일 정도 뭐 스케줄 조절해서 안 드실 수 있으려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흡연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사실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당장 담배를 아예 끊기는 아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담배를 아예 끊지는 못하시더라도 담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 실밥 뽑으러 병원에 오시는까지 이 사이 기간이 한 2주 정도, 요 실밥 뽑는 기간만이라도 담배 피우시는 거는 정말 참아 주셔야 됩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지혈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담배를 피게 되면 그 담배 연기 안에 다들 아시죠? 안 좋은 성분들이 있는 거. 그 담배 연기가 입 안에서 직접적으로 상처 부위에 닿아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감염이나 이 상처 부위가 낫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흡연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물고 이렇게 좀 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또 지혈도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고, 그래서 음주나 흡연 부분은 특별히 더 조금 신경 써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술식을 하고 뼈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상악동 거상술이 들어간 뼈이식을 하고 나서는 다른 주의사항 외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 뭐냐, 특히 기침을 크게 한다거나 재채기, 그 다음에 코를 푸는 행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최소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으면 실밥 뽑으러 올 때까지 정도만이라도. 왜 그러냐, 이 상악동이라는 동굴 자체가 이 코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심하게 풀면 그 심하게 푸는 충격이 이 상악동 안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상악동 밑바닥에 있는 얇은 막을 찢어지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올려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뼈이식을 하는 건데, 재채기나 심하게 코를 푸는 행위를 통해서 충격이 상악동 안에까지 전달돼서 그 얇은 막이 찢어져 버리면 이 안쪽에 뼈이식 해놓은 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이식을 하신 분들은 특히나 수술 후에 심한 재채기를 갑작스럽게 한다거나 특히나 코를 푸는 행위 등은 절대 참아 주셔야 되고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난 후에는 이 상악동하고 코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피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악동 후에 안쪽에서 생겨있는 피가 코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코피가 조금 나는 거,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조금 날 수 있지만 뭐 2, 3일 계속 지속적으로 코피가 난다 이러면은 바로 병원에 연락을 주셔야 되겠지만, 상악동 거상술 후에는 코피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댁에 가셔서 코피가 조금 났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후 당일과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붓기 방지를 위해서 냉찜질을 해주시는 거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얼굴, 이 입술 주변으로 해서 멍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이 멍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깥쪽에서 어떤 외부 충격 때문에 타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멍이 아니고, 입안 수술 부위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고여있던 피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퍼지고 사라지면서 이제 몸 안에서 흡수되면서 얼굴 피부 조직으로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멍이 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멍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오히려 수술 후에 붓기나 멍은 수술 당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멍이 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멍이 들고 할 때 온찜질을 조금 해주시면 멍이 조금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거는 당연히 수술 부위로는 그쪽으로는 식사를 가급적 피해 주셔야 되겠죠. 식사를 환자분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피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음식물이 수술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아프겠죠. 통증이 생기고 자꾸 뭔가 아물려고 하는데 건드리게 되면 이제 당연히 상처 부위가 힐링되는데 낫는데 방해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수술을 한 부위 쪽으로는 식사를 피해 주셔야 되고, 그럼 단 임플란트 뭐 수술하고 몇 개월 기다리는 동안 그쪽 부위로는 아예 그러면 식사를 하면 안 되냐? 그렇진 않죠. 보통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수술 후에 저희가 한 2주쯤 후에 실밥을 빼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주쯤 후가 되면 어느 정도 잇몸이 아문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실밥은 뽑아드리지만 완전히 아물지는 않아요. 거기서부터 한 1, 2주 정도는 더 지나야 그 부위 잇몸이 조금 더 잘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수술 후로부터 3주 내지 4주 후가 되면 건드렸을 때나 뭐 이렇게 통증이 없어지면 그쪽으로 식사를 하고 음식물이 조금 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후에 꺼즈 잘 물고 있기. 꺼즈를 잘 물고 있는 건 좋으나 너무 자주 교체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수술 후에 그 부위가 지혈이 되고 하려면 피가 고여 있고 그 피가 고인 게 굳어서 혈병이 형성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 흡연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환자분들이 어렵게 임플란트 수술해 놓은 부위가 잇몸이 잘 아물게 되고, 잇몸이 낫는데 방해가 돼버리면 그 안쪽에 당연히 뼈이식 해놓고 이런 것도 제대로 뭔가가 될 수 없겠죠. 제가 설명드린 임플란트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임플란트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